안녕하십니까. 여론의 모든 것 여론고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선선해졌고 가을입니다. 이러다가 또 바로 겨울이 오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정말 여러 가지로 마음이 멜랑꼴리해지는 10월입니다. 여러분들 더 좋은 일 많이 있으시고요. 또 한절기에도 건강 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총선 구도입니다.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기간을 포함한 시점에 실시된 한국갤럽의 조사에서 자, 총선 구도에서 내년 총선에 대한 물론 이제 아직 6개월여 가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 예상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자, 총선이 지금 뭔가가 바뀌지 않는다면 내년 총선은 이럴 거야 하는 결과가 나왔죠. 그렇습니다. 이제 갤럽도 그렇고 뭐 퀘스트를 비롯한 4개 주요 회사가 하는 MBS 조사도 그렇고 이제 조사할 때마다 이제 그거를 물어보죠. 내년 총선에서 정부 여당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당 쪽에 힘을 실어줘야 되냐. 그거를 이제 정부 지원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정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 쪽에 힘을 실어줘야 되냐. 그걸 정부 견제론이라고 얘기하고. 이제 뭐 달리 얘기하면 정부 견제론은 그 정권 심판하고 뭐 거의 비슷한 개념이죠. 거의 진비였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갤럽 조사에서 나온 결과가 강서구청장 선거 기간에 조사를 한 거지만은 정부 견제론이 48%, 그리고 정부 지원론이 39%. 9%포인트 차이입니다. 9%포인트 차이다. 한 자리 주긴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걸 갖고 기사를 쓴 게 뭐냐면, 그러면은 지금 3년 반 전에 2020년 4월 4.15 총선 때 4.15 총선 이틀 전에 한국갤럽이 똑같은 문항을 조사를 했어요. 그 당시에는 문재인 정부 때죠. 문재인 정부를 지원해야 되느냐가 49%. 견제해야 되느냐가 39%. 그래서 총선에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앞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의석수는 180대 103석으로 압승을 했고, 근데 이제 전국 253개 지역구를 기준으로 득표율을 계산을 해보면, 민주당이 49.9%, 그 당시 이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41.5%. 이 조사 결과가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 견제론 지원론 조사 결과하고 거의 비슷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다시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지금 2020년 총선 직전에 한 조사가 총선 결과랑 거의 비슷했다라고 한다면, 지금도 거의 한 9%, 10%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은 그 당시에 180대 103석처럼, 또다시 국민의힘이 참패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 상태로는 국민의힘이 큰일 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 300석 중에서 150대 150 싸움이 아니라 이건 뭐 잘못하면은 저번 때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은 막판에 미래통합당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대로 가다가는 민주당이 200석 넘어갑니다. 200석이 뭐예요? 개헌한다. 개헌선이잖아요. 개헌을 할 수가 있죠. 개헌선만 막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참 얼마나 참 옹색해요. 또 그런 선거가 될 수 있다. 왜냐면 굉장히 수치스러운 선거였단 말이죠. 심각하네요, 지금 국민의힘은요. 근데 이런 심각한 경고음이 사실은 김기현 체제가 3월 달에 들어섰죠. 김기현 체제가 들어선 이후에 4월 초부터 갤럽이 매달 월초에 조사를 한 걸 보면 계속 12, 3% 내지는 이번처럼 9% 이 정도 차이는 계속 나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김기현 대표 때문입니까? 아니 김기현 대표 때문이라고 제가 얘기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체제가 들어선 이후에 전에는 김기현 대표가 들어서기 직전에는 견제론하고 지원론이 거의 비슷했어요. 근데 이제 벌어진 상태가 계속 지금 7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반년 이상 이어지고 있다. 근데 그러니까 경고음이 사실은 오래전부터 울렸는데 별반 심각하게 보진 않았다. 근데 이번에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이제 참패를 하고 나니까 이거 뭔가 큰일 났구나라고 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당내에서는 또 예전에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졌을 때도 그런 얘기 나왔지만 졌지만 잘 싸웠다.
젖잘싸. 젖잘싸 얘기가 이번에는 국민의힘 쪽에서도 나온다. 심지어 17% 차이로 지금 졌으니 다행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 그래요? 네, 그런 얘기까지 나왔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하나 일개 구청장 선거를 갖고 뭘 그렇게 뭐 국정기조 변화라든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대체로 그런 반응 중에 상당 부분이 대통령실에서도 유사한 반응이 나온다 그래요. 뭐 대통령실 관계자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요. 뭐 기사가 나왔는데 그게 뭐 어느 근데 정도 저 제일 궁금한 게 예. 누구예요 관계자요? 누구 대통령실에 있는 분이 한두 사람입니까? 저는 제 기자의 경험으로 봤을 때 일개 행정관이 얘기한 거를 그런 식으로 기사 쓰는 사람들도 많아요. 네. 그런 식으로 기사 쓰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거는 뭐 수석 비서관이나 뭐 수석이나 뭐 비서관급이 아니라 일개 행정관하고 밥 먹다가 뭐 아니면 그것도 쓴단 말이에요. 그거를 관계자라고 해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 관계자라고 쓴 기사는 한번 의심을 해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BBC라든지 그 외국의 유수 언론들은 관계자라는 표현을 쓰지 말라고 그래요. 언론에서. 왜 그러냐면 관계자라는 그거는 그 쉽게 얘기해서 가짜 뉴스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겠네요. 누군지도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 저 그래서 궁금해져요. 정기장 그래서 지금 총선 구도상으로 봤을 때 지난 2020년에 기시감이 든다. 그때의 추억이 소환된다. 자, 조사의 추억, 여론조사의 추억인데.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2020년 총선 때랑 판박이다. 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정부 견제론이나 뭐 지원론에 대한 어떤 총선 프레임에 대한 조사 결과잖아요. 제가 하나의 지표를 더 말씀드릴게요. 궁금합니다. 그러면 500원 내고 들어보실래요? 궁금하면 500원? 손잡아 드릴게요. 저 2020년 4월 달에 총선 직전에 갤럽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국정 수행 평가가 긍정 평가가 60% 정도 되죠. 59%. 60이네. 부정 평가가 33%. 그러니까 6, 38, 180석이 나왔네요. 그런데 그 가장 최근에 갤럽 조사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 부정 평가가 58%, 긍정 평가가 33%. 거꾸로네요. 완전히 똑같죠? 거꾸로 똑같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정권 중반에 치러지는 선거는 이제 그 심판 선거다라고 했을 때는 대통령 지지율이 그 연동이 돼서 이제 움직이는 그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런 얘기 뭐 제가 예전에도 들은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신기하잖아요. 이 수치도 똑같고 저 수치도 똑같다. 저는 정말 이번에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결과가 대통령 지지율하고 똑같이 나왔어요. 아니 이제 그 강서구청장 선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전국적인 총선 민심을 얘기하는 거니까 어쨌든 뭐 그렇게 봤을 때는 대통령실도 이제 그런 수치를 좀 눈여겨봐야 된다. 지지율 올려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총선에서 이기고 싶으면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야 되고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면은 국민의힘 지지율도 덩달아 올라갈 거고. 아니 홍 기자님 이쯤 되면 지지율이 이 정도 비기면 대한민국에서 우리 여론 고수하면 여론 데이터 분석은 최고봉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홍영림 기자와 배종찬 소장은 한번 이렇게 좀 조언을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조언하잖아요. 조언하면 됐지. 뭘 어떻게 은밀히 만나서 조언을 하실래? 슈퍼챗이 안 들어오네요. 별걸 다 기대하고 있어요. 어쨌든. 넘어갑시다. 넘어갑시다. 자, 총선 구도를 봤을 때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2020년과 똑같은 결과 민주당이 압승할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는 위기감, 위기 신호가 여론조사 데이터상으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얼마나 빨리 바뀌어야 될지를 정확히 알려주는 지표로 보입니다. 고맙습니다.